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할부 거래에 관한 소비자 권리 및 분쟁 해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거래란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에 대해서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 중에서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즉 할부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는 법에 나와 있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나 할부거래의 특성상 아주 특수한 거래 유형으로 해서 할부거래법에 따라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의 경우 거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래로 연기 또는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매매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목적물이 인도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할부 거래는 약관에 따라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 약관이라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더욱더 소비자의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대금의 분할 지급 방법도 일반적으로 월부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조업처럼 대금 완납 후에 목적물이나 급부를 제공을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도 할부거래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대금을 나누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물품이 고가여도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동 구매를 많이 하게 되죠.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계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특히 약관을 통해서 계약할 경우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해제한다든가 소비자의 기한 이익의 상실을 한다든가 위약금 조항 등을 약관에 포함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알 같은 약관이 소비자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할부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 권익 보호장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부거래법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할부거래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금을 사업자에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계약을 말하는데 직접 할부계약과 신용카드와 같은 간접 할부계약이 있습니다. 직접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에 재화를 받는 계약입니다. 2개월 이상의 기간, 3회 이상의 분납이 할부거래법의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간접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신용카드사 등 신용 제공자에게 재화 등을 대금을 2개월 이상 걸쳐서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에 재화를 공급받는 계약입니다. 최근에는 직접 할부 계약보다는 할부금융회사 등 제3자가 신용을 제공하는 간접 할부 계약에 의한 금융할부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고 제3자를 할부거래업자의 자회사나 계열회사로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조회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장래나 혼례를 위한 용역과 같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대금 지급 후에 재화 등의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할부거래법에 제외되는 분야는 약서법에 의한 의약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부동산, 그리고 농수, 축, 임, 강산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의해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할부거래법에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텔레비전 대금을 신용카드를 통해서 이에 분할
납부 조건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요. 할부계약법에 의해서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목적물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3회 이상 분할 지급되어야만이 할부계약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부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할부 횟수가 3회 미만은 할부계약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청약철에 의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 후 제품 배송 전에 취소를 요구하는 건인데요. 이 경우에 사업자가 설령 했다 하더라도 상명의를 위해서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지만은 매수인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할부거래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할부거래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할부거래업자의 의무가 충실히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할부거래업자의 의무에는 표시의 의무, 두 번째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의 의무, 그리고 할부 수수료, 그리고 할부 계약의 서면 주의와 계약서를 발급할 의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석 및 계약의 금지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시의 의무입니다. 소비자의 충동 구매를 막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할부 거래의 내용과 거래적 조건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사업소에, 홈페이지도 가능하죠.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표시사항은 총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재화의 종류 및 내용. 두 번째, 할부 가격 및 현금 가격. 세 번째, 각 할부 구매 금액과 지급 횟수 및 지급 시기. 또한 할부 수수료의 실제 연간 요율. 그리고 계약금 및 지연 손해금 산정 시 적용 비율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할부 거래가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 약관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할부 거래업자는 표시 의무 외에도 해당 약관의 명시, 교부,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할부 수수료의 경우 실제 연간 요율의 계산 방법과 최고 한도는 이자 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 한도로 현재 기준으로는 100분의 25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할부 계약의 서면 주의와 계약서 발급 의무를 보겠습니다. 할부 거래는 대부분 2개월 이상 장기이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주지시켜 분쟁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계약 방식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할부 거래업자 및 신용 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공급 시기, 현금 및 할부 가격, 계약금, 소비자의 청약 철회 기한, 행사 방법의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자여 교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석 및 계약 금지를 보겠습니다.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할부 계약의 내용 중에서 서면 주의와 계약서 발급 의무 규정 및 할부 수수료의 실제 연간 요율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이러한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휴대폰을 무료로 바꿔준다고 할부 구입 계약 체결을 유인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허위로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할부 거래업자가 할부 계약 내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또한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할부 거래법은
충동 구매나 비합리적인 구매 결정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청약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약 처리권은 소비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기도 하는데요. 보통 소비자가 청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처리할 수 없죠,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설명드린 대로 할부 거래는 특성상 소비자가 충동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서는 소비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이 할부 계약의 모든 효력을 부인하는 청약 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청약 처리권의 행사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 계약에 대해서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 처리 행사 기간 내에는 청약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너무나 심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 처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일부 사용했거나 또는 소비에 의해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재화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나 복제할 수 있는 재화, 책이 대표적이겠죠. 포장을 훼손했는 경우에는 청약 처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을 갖다가 청약 처리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할부 가격이 10만 원 미만, 현금으로 10만 원 미만, 신용카드는 20만 원 미만인 경우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 공급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교재 구입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처럼 구입한 재화가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 처리를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약 처리권의 행사 기간을 보겠습니다. 청약 처리 행사 기간은 재화 등이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또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는 날로부터 7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않거나 할부 거래업체 주소가 적혀있지 않는 계약서를 받은 경우에는 할부 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청약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기간도 7일입니다.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 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발송을 하여야 합니다. 직접 할부의 계약의 경우에는 소비자는 청약 처리권의 행사 기간 내에 할부 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처리하는 의사 표시가 적힌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청약 처리의 의사 표시의 발송은 내용 증명 우편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신용 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신용카드 회사죠. 간접 할부 계약의 같은 경우에는 청약 처리 기간 내에 신용 제공자에게도 청약 처리한 의사 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한 계약자, 그러니까 사업자에게도 서면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또 한 통은 신용카드 회사, 신용 제공자에게도 발송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 제공자가 할부금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청약 처리권의 행사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처리를 하게 되면은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미 제공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할부 거래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반환받은 날 또는 청약 처리하는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청약 처리를 행사하기 전에 이미 용역이 제공되었다면은 할부 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이미 제공된 용역의 동일한 용역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된 부분 및 소비자가 얻은 이익 등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재화 등 반환 비용의 같은 경우에
원상회복 의무,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기간 내에 제품을 반송하였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비용은 할부 거래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부 사업자가 택배비라든가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약철회 기간은 분명히 할부 거래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할부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이유로 해서 위약금을 청구한다든가 아니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접 할부 계약의 경우 할부거래업자는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하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 제공자에게 저하 등에 대한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부거래업자가 통보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 또 한 통은 신용 제공자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냉장고를 사용 개시 전에 청약 철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거나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사용하기 이전이면은 청약 철회가 인정이 됩니다. 다음 사례는 사용을 개시한 세탁기의 청약 철회 사례인데요. 세탁기처럼 사용에 의해서 이렇게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당하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업자가 정한 청약 철회 기간이 법정 철회 기간보다 짧은 경우인데요. 말씀드렸지만은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기간은 분명히 7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청약 철회 기간으로 보고 그 계약 자체가 무효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할부 계약을 하면서 방문을 판매로 해서 하는 복합적으로 하는 체결된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는 청약 철회권 행사 기간이 할부거래법은 우리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방문 판매법이라고 따로 특별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방문 판매법은 14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14일이 청약 철회 행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전화로 반품을 요구하다 청약 기간이 경과한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청약 철회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계약서 교부일 또는 물품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 제공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면은 사후에 입증이 가능한 내용 증명 우편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근거가 없다는 거죠.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 제한에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할부거래업자는 당연히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할부금 납부가 조금 살짝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기간의 기간을 정해서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면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고자는 소비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연 할부금은 법정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금이 가다한 경우인데요. 소비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가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은 무효이므로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연이율을 따르면 됩니다. 다음은 기한이익 상실의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한이익은 당장 구매한 능력이 없더라도 제하 등을 사용해서 그 대금을 할부로 지급으로 해서 얻는 소비자 이익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 갚을 기간 동안에 제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은 은행에 대출 이자를 상환하지 않게 되면은 더 이상 대출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고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그 기한이익 상실은 유효하지만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은 좀 막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할부금을 연속 2회 미납하고 그 미납금이 할부 가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채무 보증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할부금을 1회 단 한 번 연체하는 사례인데 다음에 한 번 더 연체하면은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속하여 할부금을 2회 지급하지 않고 그 할부 가격이 할부 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할부금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되겠죠. 다음은 또 하나의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의 항변권은 할부 계약으로 상품에 구입을 했는데 그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이거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반드시 서면으로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할부 계약이 불성립, 무효인 경우에는 할부 계약이 취소된, 해제된 경우, 또한 재화가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 이런 예가 있는데 할부 거래업자가 하자 담보 책임, 즉 물건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AS를 해주지 않는다든가 또 원상 회복을 시켜주지 않은 이렇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간접 할부 계약의 항변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변권 행사 사유가 있다면 할부 금액이 10만 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 경우에만 신용 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할부 거래업자가 컴퓨터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할부 금액이 10만 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이면은 할부 거래업자가 하자 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해서 컴퓨터가 수리되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제품인지 또 사업자가 불확실하다. 이거 상당히 나중에 AS가 불확실하다 싶으면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 것이 나중에 소비자의 항변권이라든가 청약 철회의 권리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소비생활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할부 거래에 관한 소비자 권리 및 분쟁 해결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